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평노동법률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장영철 노무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쉬어야 다시 충전해서 힘내서 일할 수 있겠죠. 노동법상 휴일이나 휴일 노동수당, 연차 유급휴가 이것처럼 기존에 일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휴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처음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노동자의 피로 회복과 건강 회복, 여가의 활용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가랑 비교해보면 휴일은 처음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에 휴가는 일할 의무가 있는 날이었지만 그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지 휴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은 법률로 정한 휴일을 뜻하고요. 주휴일과 공휴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고 공휴일은 같은 법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은 특별법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 휴일들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달력상 빨간 날이죠. 기존에는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분들도 여기 적혀있는 날들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밑에 임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까지도 대상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른데요.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30인 이상은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5인 이상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태일 3법이 꼭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이 시행되면 기존의 공휴일을 연차 대체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는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되고 더 이상 공휴일을 연차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정휴일 이외에 약정휴일도 있는데요.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약으로 약속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노사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어떤 날을 약정휴일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며칠을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이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노동조합 창립일 등 각종 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약정휴일 규정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놓았다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주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일주일의 유급으로 인정받는 수당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까요? 일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동계약을 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다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 되는 거죠. 개근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근만 안 하면 되겠죠? 얼마만큼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지를 보면 1일 소정근로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에 개근을 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휴일은 부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 소정근로 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일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 시급을 예를 들어서 8,590원이라고 하면 8시간 분해서 68,720원이 일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한 달을 보면 한 달이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죠. 이것을 평균을 내면 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주휴수당은 8,59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4.345주 해서 298,588원이 됩니다. 만약 일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노동자인 경우에는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일주 주휴수당은 8,590원에 30시간을 곱하고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을 부여해야 되고요. 교대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연속적인 24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부여를 해야 하고요. 주휴일과 다른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주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일제 노동자분들도 당연히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요. 특정 주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이 발생했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하고 개근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유급휴일이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노동절을 같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일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적용 제외 노동자분들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절에 일하는 경우 휴일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 노동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 미만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을 안 해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00%는 기본으로 지급해야 하며 100에서 150%의 휴일 노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분들처럼 감시 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당일에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여도 계약기간 내에 노동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고 당일에 일하면 휴일 노동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은 특별하게 보장하고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일 노동수당을 금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보상휴가로 대신해서 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일 노동수당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